지난 2012년 동두천시가 소요산 등산로 입구에 한우 전문 판매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찾는 손님이 없어 파리만 날리고 있는데요. 190억 원을 들여 땅을 사고 건물을 세웠는데 수익금은 5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지하철 7호선 도봉산 옥정 구간 연장 사업이 다음 달 첫 삽을 뜹니다. 지난 2001년 의정부시에서 노선 연장이 논의된 이후 18년 만입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2024년에는 의정부에서 양주까지, 27년엔 포천까지 7호선이 뚫립니다. 의정부시가 만 0세야 전용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4.4%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경기도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운동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10,000명이 넘는 사람에게서 자진 반납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세금을 혈세라고도 하죠. 피와 땀을 흘려낸 돈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불리는데요. 그런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참으로 어이없는 사례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가 190억 원 가까이 들여 한우 전문 판매 식당을 만들었는데 손님 하나 없이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두천 소요산 등산로 입구. 대규모 주차장 부지를 끼고 있는 건물이 눈에 띕니다. 동두천 브랜드 6타운입니다. 하나, 둘, 셋. 지난 2012년 동두천시는 이곳을 수도권 최대 먹거리 명소로 만들겠다며 일대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짓는 등 총 190억여 원을 투자했습니다. 한우 전문 식당 5곳을 입점시켜 시중가보다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분들이 마음 놓고 와서 즐길 수 있는 위력의 공간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장 초만 해도 활기를 띠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 식당들이 줄줄이 폐업하더니 지금은 5곳 중 1곳만 남아 영업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식당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간 돈이 있는데 2년에 그 돈을 못 빼내는 거예요. 인건비는커녕고. 동두천시는 브랜드 6타운 건립 계획 당시 소요산 등산객을 주요 구매층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점심시간 식당 밖 한쪽에 어르신들이 돗자리를 펴고 둘러앉았습니다. 손수 싸운 도시락을 꺼내 먹습니다. 바로 옆 한우 판매 식당은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노인네들이 돈 있나 뭐. 밥을 싸가지고 오잖아요. 밥을 가져와서 그냥 밥만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인들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구매력이 떨어지고 사실 뭐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뭐 그런 어떤. 동두천시는 점포 임대료로 매출액의 10%를 받기로 했습니다. 개장 이후 5년 동안 거둔 임대료 수익은 5억여 원, 투자금 190억 원에 3% 수준입니다. 동두천시는 브랜드 6타운이 재고시를 못하자 이곳을 수련원으로 용도 변경하려 했지만 최근 타당성 조사 결과 이마저도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하철 7호선 도봉산 옥정 구간 연장 사업이 다음 달 첫 삽을 뜹니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지하철 7호선 북부 노선 건설 사업 기공식이 다음 달 12일 의정부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공식은 지난 2001년 의정부시에서 노선 연장이 논의된 이후 18년 만입니다. 탑성역에서 양주시계 구간인 209는 올 초 업체가 선정되는 등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데요. 장암역에서 탑성역 구간인 109와 양주시계에서 옥정, 고읍지구 구간인 309는 노선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도는 올 연말까지 1309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2024년에는 의정부를 거쳐 양주까지, 2027년이면 포천까지 철도가 놓이게 됩니다. 이른바 의정부 쓰레기산이 국제 테니스장으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여 년간 26만 톤의 쓰레기가 방치됐던 쓰레기산을 치우고 국제 경기 규격을 갖춘 테니스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의정부시는 올해 말까지 쓰레기를 수거한 뒤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테니스장 건립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의정부시는 테니스 코트 18개 면과 3,000석 규모의 관중석을 갖춘 테니스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준공되면 경기도 내 최초의 국제 테니스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니스장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추산되며 의정부시는 경기도와 대한테니스협회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시가 만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4.4%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지난 1일부터 열흘간 1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설문에 응답한 보호자들은 교사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에 가장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0세아 전용 어린이집에 대한 홍보는 미흡하다고 답했습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만 0세와 1세 아기만을 보육하는 가정 어린이집으로 2008년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됐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교사당 보육아동 비율을 축소해 교사 1명당 만 0세아는 2명, 만 1세아는 3명까지만 전담하게 됩니다. 포천시는 27일 시 미래지향 인구정책 공감 포럼을 엽니다. 이번 포럼은 시에 적합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이날 최진호 아주대 명예교수는 포천시의 정주 기반 확대 방안, 연재창 시의원은 공공정책으로 해결하는 인구정책에 대해 주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내 직장 포천 주소 갖기 비전 선포식도 함께 열립니다. 양주시는 오는 28일 경기 섬유 종합지원센터에서 2019년도 일반 응시점 위생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영업주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과 식품안전, 위생관리 등입니다. 영업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 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사업을 시작한 지 2달 반 만에 도내 고령 운전자 10,000명이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경기 지역화폐로 1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도는 내년엔 올해 목표의 2배인 2만 명을 목표로 도의회와 예산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정부 청년몰이 문을 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하상가에 비어있던 곳을 청년 창업자들에게 내어주면서 청년과 상인들의 공동 판매 공간으로 주목받았는데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위한 무료 공연, 체험 등을 마련해 주민 발길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 지하상가 한편에 위치한 청년몰. 청년 창업가들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공간으로 지난 5월 문을 열었습니다. 의정부 역앞 청년몰이라는 뜻과 청년들에게 닥친 시련을 이겨낸다라는 뜻으로 청년역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의정부시와 경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노력으로 16곳의 청년 상인이 입주했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와 홍보 등을 진행하면서 자리 잡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히려 같이 모여 있으니까 배우는 것도 많고 저한테 자극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대부분 온라인 판매를 저도 먼저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직접적으로 손님들의 그런 의견을 받고 저도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의정부시와 경민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6개월 동안의 운영 실적과 청년 상인들의 의지 등을 바탕으로 청년몰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을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 문화앤마켓데이를 준비했습니다. 지하상가 안에서 베트남, 중국, 미국 등 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무료로 맛볼 수 있고 클래식 공연과 가면 만들기 체험 등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 청년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네, 문화 마켓데이를 11월부터 저희가 12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청년 창업 입주가들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목표는 우리 청년몰에 대한 그 홍보를 저희 지역사회가 같이 해주는 게 목표인데요. 조용하던 지하 상가에 활기를 불어넣고 청년몰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문화의 마켓데이. 청년 창업자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 주민과 상생하고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다시 오고 싶은 상가로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외 의료산업 파트너들을 연결하는 수출 상담회가 수원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기술에 관심이 많은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참석했는데요. 국내 기업들에겐 해외 진출의 기회가 됐습니다. 한선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료산업 해외 바이어와 국내 업체가 모인 수출 상담회 현장. 30분 단위로 돌아가며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의료기기나 제약 관련 업체들로 물건을 직접 가져와 보여주는 등 열띤 분위기. 의료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쪽 관계자가 주로 자리했습니다. В Узбекистане корейские товары считаются очень качественными, и мы хотим при помощи корейских технологий развить медицину Узбекистана. 경기도가 국내 의료산업 발전과 국가 간 협력 강화 차원에서 만든 행사. 경기 지역 소재 기업 28곳이 참석해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다 품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의료기기에 특화해서 이렇게 수출 상담회를 열어주셔서 많은 바이어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좋았고. 수출 상담회는 바이어 연결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제약발전청이 자국 진출 전략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는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이 됐습니다. 제약 산업, 의료기기 산업이 대한민국의 40%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기자를 통해서 의료 산업도 교류가 활발히 되고 도는 지난 2010년부터 의료산업 국제교류를 시작해 현재 20개 지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포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카드형 포천사랑 상품권 조기 판매에 들어갑니다. 시는 이달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상품권 구매 고객에게 10% 특별 할인 혜택을 주고 군 장병들이 같은 기간 포천사랑카드를 신청, 구매할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카드형 상품권은 휴대폰으로도 충전이 가능하고 30%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카드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가 오는 30일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 지원 정책인데요.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은 도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도내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이하 청년입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다음 달 20일부터 지역화폐 25만 원을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받게 됩니다.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는 경기도 청년이라면 도움이 될 만한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직무와 언어 등 교육과 취업 알선을 지원하는 경기청년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번 1기 프로그램은 베트남에 진출할 국내 기업의 생산 현장 중간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 중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기도민 또는 도내에 위치한 4년제 대학의 졸업자입니다. 모집 기간은 오늘 29일까지이며 연수 기간은 다음 달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6개월입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우리 지역은 최저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11도로 예상됩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한 주간 영하권의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 변화에 따라 한파특보가 내려질 수도 있으니까요. 시설물이나 농작물 관리에 특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일요일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앞으로는 낮 기온이 10도 밑으로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난방 꾸준하게 해주시고 옷차림도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